교문을 나와 10분 정도 걸으면 그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 건물 반지하. 이름은 따로 있었지만 저와 친구들은 그곳을 세균 떡볶이라고 불렀습니다. 별명의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터 학교 선배들과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세균 떡볶이에 들어가면 긴 테이블과 늘어진 의자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끝에는 별명을 무색하게 할 만큼 깔끔한 주방이 있었습니다. 5명에 가까운 별명에도 세균 떡볶이는 인근에 사는 초등학생부터 동네 순찰을 도는 의무 경찰들까지 단골로 찾던 집이었습니다. 벽면에는 굵은 유성펜으로 메뉴가 적혀 있었습니다. 라면이나 김치볶음밥 같은 것도 있었지만 저와 친구들은 매번 한 가지 메뉴만을 주문했습니다. 튀김 3개와 삶은 계란 하나가 떡볶이와 함께 범벅되어 나오는 그것을 세균 정식이라 불렀습니다. 값은 1,000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우리가 고등학생이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토요일 점심마다 정기적으로 들렀고 평일 저녁에는 비정기적으로 그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세균 떡볶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매번 먹었던 정식이 아닌 떡볶이만 주문을 해보았는데 값은 200원이며 심지어 세균 정식과 동일하게 튀김 3개와 삶은 계란 하나가 함께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농담은 재미가 있을 때 농담일 수 있다고 친구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당시 1999년에도 200원은 돈다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 구간 운임 500원, 서울 택시 기본 요금 1,300원, 막 국내에 1호점을 낸 다국적 커피 전문점의 아메리카노 쇼 사이즈가 2,5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크게 억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학교를 마치는 대로 세균 떡볶이로 가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떡볶이를 사겠다고 덧붙이며 200원짜리 떡볶이를 각자 하나씩 시키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말 정식과 똑같이 나오면 1,000원을 주겠다. 안 나오면 내가 1,000원을 내놓아라. 1,000원 받고 딱밤 10대 더 같은 내기를 했습니다. 검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던 천장을 올려다보며 밤하늘 같아 라고 했다가 시인 같은 소리 하네 핀잔을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시인이 아니라 시인 같은 것이지만 시인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어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처음 제보를 했던 친구의 말처럼 200원짜리 떡볶이는 1,000원짜리 모듬과 동일한 구성과 양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 앞에서 우리들은 제값 1,000원을 주고 먹었던 지난 시간을 후회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세균 떡볶이에 갔습니다. 당연히 세균 정식 대신 200원짜리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마치 세계의 큰 비밀을 우리만 엿본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떡볶이와 튀김과 삶은 계란의 조합은 왜 질리지 않을까 의아해하면서 치열하게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다시 1,000원짜리 세균 정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들
스스로 했던 모양입니다. 분식집 주인이 왜 200원짜리 떡볶이를 1000원짜리 모듬과 동일하게 내어주는지 여전히 몰랐지만 그 마음을 짚어보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그 분식집은 몇 해 전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문 하나를 활짝 열어주고서. 박준 시인의 이해라는 문 낭독했습니다.